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네. 오랜만에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네. 또 오랜만에 필드에 나와서 또 요 유튜브 찍습니다. 한 3일, 4일 정도는 우리 월지 휴가 가는 바람에 유튜브를 안 찍었어요. 서울 거도. 다음 주는 서울 게 이제 찍힐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교재 나눠준 건 도표만 견성, 성불, 활선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물론 이렇게 프린트기로 뽑아줘야 되는데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도표만 나눠줬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도표를 일일이 하나하나 그려줄 테니까 참고하시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도표를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봤죠, 이거? 일타에 딱 그리는 거 봤죠? 동그라미.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일타에 한 방에 그리는 거. 요걸 1원으로 보고 1,000원짜리에 팁 계신 조선조 인물이 누구예요? 5,000원짜리인데 그건. 그거 이 선생님, 율곡 이 선생님 5,000원짜리. 와, 너무 멋있다. 인순신 장군. 맞습니다. 태계이왕이에요. 1,000원짜리가. 요렇게. 요분이 태계이왕. 요렇게. 그냥 굳이 아는 척 하자면. 요렇게 이기이원론이라 해서 요렇게. 우주 자체는 기가 먼저라고. 근데 우주 자체를 돌리는 생명의 원리 자체가 이가 있지 않으면 태동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명의 본질. 이게 이기이원론. 이걸 주리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주기론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기론. 요게 5,000원의 주인공 율곡 이 선생님 거라고. 요 이기이원론 요런 건 제가 정력의 일기 그 다음에 요렇게 돌리면서 일원, 일신 요렇게 표현 많이 해요. 항상 기가 먼저. 요게 경대승이하고 주고받을 때 기와 이는 같다 이라니까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남학파하고 기호학파가 200년 동안 실제 그때 조선조 때 논쟁을 벌인 논쟁거리 중에 하나거든. 이거는 논문이나 리포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기이원론 딱 치면 태계이왕 딱 뜨고 또 이기일원론 치면 율곡이 딱 뜨고 그래요. 요거는 오늘 본질이 아니니까 요렇게 한번 잡아가는 거예요. 주리론하고 원리 있자 써서 주리론이고 주기론이고 이렇게. 요거는 참고로 팁으로 알고만 있고 오늘 공부는 이거에서 연장, 확장해서 요 일신이 요 일원, 원불교에서는 또 요 자체를 모든 진리의 배경 너머에 있는 일원으로 보거든. 진리 너머에 있는 완전함을. 그래서 일원상, 일원, 일기, 하나의 기운 덩어리, 이게 정신 자체고,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요렇게. 오늘은 평소에는 요렇게 설명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도를 요렇게 아는 게 있고, 요거를 실체라고 했어요. 요렇게. 도의 실체. 되는 게 있고, 평소에는 요렇게 가르쳤어요. 유튜브에. 실상이 있고, 도의. 요게 견성이고, 오늘 견성 도표랑 성불 도표, 그 다음에 활선. 활선은 뭐냐면 생불을 얘기해요. 신통도 따버리고 도통도 합의를 해서 중생들을 위하고 대중들을 위하는 홍익보살 그 자체를 생불로 보고서 활선. 살리는 활자를 써서 요거를 성불. 평상시에는 요렇게 가르쳐 줬어요. 요렇게. 일원을 그려놓고 일기상으로 요렇게. 또 요게 도를 보는 게 있었거든요. 요렇게. 요게 도의 실용이라고. 요렇게. 도를 어떻게 부려서 쓰느냐 이 말이에요. 요게 구경각, 성불 넘어선 자리, 대각 요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렇게 사는 게 있거든요. 요렇게. 요게 도의 실현이라고. 몸을 갖고 살아가는 완전한 세상. 요거를 구경각을 넘어가서 대반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평소에는 제가 도의 4대 원리와 도의 이치를 요렇게 4가지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풀어줬다면 오늘은 이렇게 해볼게요. 도의 원리와 작용 이렇게 적어볼게요.
도의 원리와 작용. 요때 오늘은 도표가 견성 도표요. 견성은 아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텅 비어 있음을 아는 자리. 여러분들이 견성이 뭐냐면 볼견자 써서 성품성, 자기의 성품을 한번 살짝 이렇게 실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번 살짝 보는 거, 작은 깨달음을 말해. 소각. 요 도표가 이래요. 견성 도표는 조금 보고 할게요. 이렇게 의식이 그려지고, 여러분은 도표를 첫 번째 걸 참고하면 됩니다. 실체가 요게 도를 아는 것. 요거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약간 그림만 조금 달라서 요거를 이성적 통합으로 봅니다. 요렇게. 좋고, 여러분 인식,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도를 이해하는 거. 요런 개념으로 해서 요 도표랑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이게 당기는 기능이 없어서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 제가 또 글자가 흘림 글자고 날림 글자라서 요 자체를 요 택의 이기 이원론하고 율곡 이 선생님의 이기 일원론하고 똑같은 사상이에요. 이거를 어려우니까 우주 자체, 요 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플러스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 본래 질량이 뭐냐고, 본래 성질이, 여러분 성품이 본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도의 근본은 음과 양이라고 늘 가르쳤잖아요. 이 음양의 실체가 늘 저는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 기가 먼저 가고 태계 선생님은 나중에 이가 따라간다 이 말이었고, 율곡 선생님은 그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 버리자. 이 속에 기가 포함되고 기 속에 이가 포함되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려우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텅 비어 있는 이 실체를 음양이라고 하는데, 음과 양의 본체를, 이 자체를 정신 자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주의 생명 자체가 퇴계 선생님이나 율곡 선생님이 말한, 그리고 200년 동안 영남학파하고 기호학파가 논쟁을 벌였던 그 주체, 그 본질 자체가 생명의 우주 본질이라면 이 우주 본질의 실체가 정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신만 차려버리면 이 텅 비어 있는 음양의 실체를 바로 맛볼 수도 있고 합의할 수도 있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삶 속에서 작용으로 체화용으로 쓸 수 있다더라. 그럼 먼저 견성부터 한번 볼게요. 이 견성은 아하 텅 비어 있구나 하고, 도를 텅 비어 있는 이 도의 실체를 아하 하고 알아버린 자리인데,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모르는 자리예요. 그렇구나, 텅 비어 있구나 하고 맞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의식 자체가 요렇게 알매의 영역이 인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이 인식 기관과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이 대상이 서로 통합돼야 된다고. 이성적으로. 이성은 논리니까.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건 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도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거라니까. 그래서 이 이성이, 의식은 철저한 이성에서 뿌리째 빠져나오는 인식체계라니까. 그런데 도는, 도 너머에 있는 본질은 이 인식조차도 근접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냥 여러분의 이성이 이해하는 자리.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3, 3은 9 하고 배우듯이, 그리고 X 플러스 Y는 XY다 이렇게 배웠듯이, 여러분 과학 공식을 풀듯이, 그냥 방정식을 풀듯이 도를 이해만 해버리면 그 자리를 알 수 있다고. 이게 견성의 도표예요. 첫 번째 텍스트 요거. 다시 이 생명에 텅 비어 있는 이 본질을 아하 비어 있다더라. 누가? 도를 아는 도인께서, 마스터가 이 자리는 본래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조건이 되면 변화하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다더라.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공이라고 표현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하 하고 이해하는 거. 그러면 하늘 색깔이 류 선생님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표현할 때 파란색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공부에 들기 전에 이 성공부는 있는 것이 있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하늘은 파랗다더라. 이게 수학 공식 x 플러스 y는 xy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공부에 들 때 도 공부를 할 때 아하 하늘은 이렇게 상식선에서 파랗다더라. 이렇게 파랗다. 그러면 물은 흘러가죠. 흘러서 바다가 되잖아요. 물은 흐른다더라. 이게 본성이에요. 물은 흐른다. 물의 본성은 흐름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깨달음이듯이. 그래서 하늘의 본성은 그냥 파래요. 여러분이 눈으로 인식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두 공부 가르칠 때 오로지 지금만 있을 뿐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꽉 막힐 때 도를 이해만 해버리면 돼요. 수학 공식처럼 9982 공식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막힐 때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하늘은 원래 있음이 있는 거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시어처럼 예쁘게 표현해서 하늘은 파랗다, 물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늘이 파랗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물이 흐르지 고이나? 물이 고이면 썩는데 그 썩는 물도 노자의 상선약수를 떠올리면 돼요. 물은 만물을 거스리는 법이 없다니까. 최고의 진리는 상선약수라고. 물이 진리의 척도니까. 이걸 탈레스도 얘기해요. 물이 진리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요 물은 여러분이 정체되어 썩으면 고여 있으면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져서 이 썩어 있는 정체된 물을, 썩은 물을 정화시켜 버려요. 하늘의 순리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냥 쉽게 알고 이해만 해버리면 돼요. 구구단이 오듯이. 아하, 견성이라는 건 도를, 즉 도의 실체를 알고 이해하는 자리구나. 요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요때 추상적이나 형이상적으로 머리가 막 호박 터지듯이 퍽 깨지고 막 붕 떠가 막 하늘로 날아다니고 이런 세상은 없어요. 하늘 날아다니려면 비행기 타면 돼요. 아시겠죠? 천이통 얻으려면 휴대폰으로 미국 친척한테 전화하면 되고. 그런 거 말고 인식기관인 이 뇌가 작용을 통해서 인식 대상인 이 주체 만상을 이해해버리면 도의 실체를 아는 견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보고 한번 지울게요. 요게 적혀 있잖아요. 지우기 전에 요게 인식이거든. 요렇게 여러분의 알매 기관이, 즉 뇌, 그리고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고가 그걸 이해만 해버리면 된다고. 여러분의 이성이 차가워도 좋아요. 냉소적인 이성이라도 괜찮다니까. 부족하고 모자라도 좋아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데는 방법론에 있어서 알고 이해하는 이 도의 실체가 반드시 베이스에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이렇게 정말 멋있게 물어봅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하늘은 파랗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해요. 무슨 말을 물어도 하늘이 파란 걸 이해한 사람은 도의 실체가 뭐죠?
하늘은 파랗습니다. 부족합니다. 더 내놓으세요. 물은 흐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오잖아요. 밖에 이렇게 이슬비가. 요거를 하늘은 파랗다를 지금만 있다. 지금뿐 밖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도가 성성합니까? 이러니까 밖에는 비가 옵니다. 이런 게 이해하는 거를 견성이라고 한다. 도는 이만큼 재밌어요. 그런데 유튜브 보시는 분도 지금 이성이 가물가물하면서 긴가민가해요. 에이, 저거는 수학 공식처럼 가르쳐 주는 거잖아. 학습 도처럼, 학습된 도처럼. 이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다양성을 지닌 채 여러분 뇌의식이 끝없이 지금 진화 중에 있거든. 상위 50% 끊어진 사람은 50%의 도의 실체가 들어가고, 상위 70% 끊어진 사람은 도의 실체가 70%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이 거짓된 모순과 위선이니까, 관념이고, 그걸 답하는 거 여러분 뇌의식이 본질이니까. 자, 제가 정말 난이도 있게 하늘은 파랗다, 물은 흐른다. 요거보다 더 높은 게 도가 되는 건 쿵입니다. 그냥 쿵. 그냥 쿵. 바다를 쿵. 주장자를 쿵. 그리고 4번이 합장이에요. 요렇게 합장. 요게 완전한 이벤트라고, 성불로 가는 그 자체가 되는. 자, 제가 정말로 어려운 화두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문중 공부를 하는 공부인들이니까. 구한말에 혜성처럼 등극해서 해동불교 1700년 사이에 슈퍼스타로 등극하는 경어 대선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깨달은 화두예요. 이 화두 한마디를 듣고 확철대오를 합니다. 사람이 소가, 요거를 여러분 인식세계에 담아두면 됩니다. 소가 되어도 뚫을 이렇게 곱비조차 하나 없구나. 도대체 이 화두가 뭐길래 그 대선사께서 사람이 소가 되어도 뚫을 곱비조차 하나 없구나. 하늘은 파랗습니다. 이게 완전하고 퍼펙트한 인식체계라고. 하늘이 파랗지 그럼 하늘이 검었습니까? 3일신고 1장에 저 까마득한 하늘이 아니요. 본질 너머에 다른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천자문 배울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늘, 천, 땅지. 그 다음에 그렇죠. 거물현. 하늘은 겁다고. 우리 선조들은 하늘이 새카맣다고. 왜요? 우주 본질은 98%가 암흑입니다. 98.8%가 암흑 물질이라고. 새카매요. 이 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에 끊어진 사람들이 저희들 블랙앤화이트 수련 3과정 할 때라든지 2과정 1과정 때 공부 마음을 지우고 버리다 보면, 선사님 왜 제가 눈을 감았는데 까맣죠 온통, 이렇게 표현해요. 본질은 새카만 암흑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상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은 파랗다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진다니까, 상식이. 그래서 요거는 인식체계로 여러분의 인식이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이따 요 도표를 그리고 몇 분이고 됐다. 요렇게 견성 단계는 요렇게 이해해서 사람이 소가 되어도, 제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만 코미디처럼 개그 콘서트는 장난처럼 해도 좋으니까, 사람이 소가 되어도 뚫을 곱비조차 하나 없구나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유튜브 시청자분들 보니까 하늘은 파랗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요게 견성 단계입니다. 요거를 이해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깨달은 존재예요. 상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 땅의 선방에 모든 성객들도 그리고 구도자들도 아상, 인상, 중생상, 그 수자상을 가지고 법상까지 6개를 다 가지고 상을 진채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세월이에요.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상을 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사람이 소가 되어도 뚫을 고삐조차 하나 없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퍼펙트한 게 도입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하고 견성 단계를 마칠게요. 네.